오늘은 제7장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표 활용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로는 117페이지가 되겠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표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많이 사용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 계획표, 일정표, 무슨 표, 여기도 시험 안내 및 전형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거는 양이 너무 많아요. 시험 안내 및 전형 일정이라 그래서 뭐 경찰대는 1차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걔들은 또 이렇게 뭐 2차 시험은 언제, 오, 이거는 그냥 카탈로그로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쇄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뭐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 시간표도 뭐 8교시까지 있으면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거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옮긴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죠, 뭐. 예. 자, 지금은 제목 슬라이드예요. 제목 슬라이드인데,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시면 이 슬라이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하셔도 되겠지만은 단편적인 연습하실 때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바꿔서 해주시고, 제목란은 쓰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표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제목부터 입력해 볼까요? 시험 안내 및 전형 일정. 시험 안내 및 전형 일정이라고 쓰시고, 거기 나와 있는 표 삽입을 누르시면은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래야 한글에서는 한글 2007, 뭐 한글 2010에서는 몇 줄 몇 칸하고 나와요. 줄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열과 행으로 나오죠. 열이 칸이고 행이 줄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게 달라요. 열은 칸이고 행은 줄이고. 그러니까는 아래 한글은 몇 줄 몇 칸, 칸 줄로 묶고, 줄칸으로 묶고 몇 줄 몇 칸. 여기는 몇 칸 몇 줄로 거꾸로 묶는다라는 거. 이 지금 시험 안내 전형 일정에 나와 있는 표는 하나, 둘, 셋, 몇 칸이에요? 크게 구분, 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 크게 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구분이 1차와 뭐 접수 시험 발표라고 하는 2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6칸이 되겠지만, 이거를 5칸으로 잡아서 다시 쪼갤 거냐, 6칸으로 잡아서 합칠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5칸으로 보고,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밑에 일곱, 여덟 줄 정도는 되겠네요. 8줄이면 어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열은 5개고 행은 8줄이라고 써있어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줄칸이 생기죠.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구분. 여기는 경찰대. 경찰대학교 있죠, 지금도요? 예. 거기 경찰사관학교잖아요. 예. 거기 나오면 좋아요. 경위가 되든 뭐 그래. 예, 경위 계급을 달죠. 좋죠. 이런 특수대학은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그 밑에 구분이라는 글자 밑에 보면은 1차인지 2차인지를 써야 되고 접수, 시험, 발표라는 칸으로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는 얘를 하나, 둘, 세 줄을 블록 잡아서 그렇죠? 얘를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돼.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표도구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네. 레이아웃에 가보니까 셀 분할이라고 있네. 눌러보면은 자, 다시 볼게요. 지금 표가 아닌 곳으로 가면은 예,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이거는 뭐냐면 네모잖아요. 네모 이거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표를 블록을 잡으니까 표에 가면 표에 관한 메뉴가 따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표 스타일에 가서 여러분이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이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음영, 뭐,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텍스트, 글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표를 그릴 수도 있어요. 표를 그린다는 말은 뭐예요? 얘를 여기다 대고 연필로 이렇게 쭉 가를 수 있어요. 표 그리기 눌러서, 이렇게. 그 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동네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표를 여기 있잖아요. 병합이라는 거는 합하는 거고 이거 누르면 합해지잖아요. 하나로.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이라고 하는 건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가지고 셀 분할 눌러서 행은 줄이니까는 아니고 열 칸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두 칸으로 확인 누르시면 예,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접수라고 쓰시면 되고 밑에는 시험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발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는 1차라고 또 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하면 된다? 셀을 병합한다 그러면 합해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차라고 쓰면 되죠. 1차.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셀을 분할할 건데 제가 이렇게 여기는 또 이제 합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2차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는 시험, 여기는 발표.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왼쪽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표 자체를 우리가 이제 표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다 블럭을 잡아서 여기 가로 가운데라는 거, 이건 세로 가운데고요. 이거 위쪽, 아래쪽, 가운데. 그 다음에 가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엑셀은 왔다 갔다 다 합해지고 그랬어. 어떡하지? 예. 지우개로 쓰고. 자, 보세요. 여기 와서 요거 누르시면 돌아가요. 컨트롤 Z 누르는 거예요. 왼쪽 방향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시면 전 단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기억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표를 작성하면은 글자가 중간에 나와요. 중간. 위아래 중간에. 즉 이걸 세로 가운데라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세로 위쪽에 가 있어요. 세로 위쪽에. 위쪽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걔를 중간으로 내려다 놔야 되고 글자는 또 가로 가운데다 놔야 또 보기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은 또 이것도 이제 합해야 되죠. 이것도 셀을 병합해서 여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1월 8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셀을 분할을 해야 되고, 어떤 건 합하는 것도 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다 입력을 해볼 거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 표 스타일은 저 아래 보통 스타일 이 뭐야? 2 강조 6 이거 같은데요? 보통 스타일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만 요렇게 예, 주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또 색깔을 달리는 것 같고
표 만드는 연습은 이거는 글자를 입력하는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는 게 꾸준한 연습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얘는. 예. 지금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결과만 가지고 우리 연습한 거잖아요. 자, 117페이지 잠깐 볼게요. 118페이지 보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먼저 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다가 지금 118페이지에는 이제 제목을 쓰고 그 제목에다가 뭐 견고딕으로 하고 글자를 뭐 그림자를 넣고 여기 HY 견고딕이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얼마? 45로 하고 글자에 그림자를 넣고 뭐 색깔은 진한 파랑을 넣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은 표 삽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 삽입이야. 예, 그게 119페이지죠. 119페이지에는 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안에 표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줄에 7칸, 정정 5칸에 7줄, 5칸에 7줄을 쓰고 확인을 누른다. 그럼 이렇게 생긴다 그랬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간에 아니면 또 어떻게 하래요? 삽입에 가서 표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마우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렇게 넓게 좁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몇 줄? 7줄에 5칸이 이거네요. 그렇죠? 5 곱하기 7이라는 의미가 줄이 7개고 칸이 5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줄 칸으로 얘기하고 여기는 칸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화가 그런가 봐요. 그네들은 문화가 몇 칸, 몇 줄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우리나라 아래 한글은 몇 줄, 몇 칸, 줄, 칸, 줄.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은 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를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게 어디냐면은 120페이지죠. 한 줄 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제목줄이 있는데 제목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높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툼하게. 제목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두툼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사이 마우스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높여놓으면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비도 이렇게 좌우로 조절해가지고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를 어떻게 했어요? 좀 넓히래요. 그럼 여기가 이제 너비가 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동네가 너비가 틀어진 거니까 그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너비를 여기 높이가 있고 이거 아니고 어디냐 여기 열 너비를 같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는 얘가 좁고 여기가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너비를 같게 해라 그러면 너비가 알아서 또 또록 맞춰지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또 쪼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줄 높이를 뭐 건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쓰고 나서 1차 여기를 좀 좁혀도 되고 넓혀도 되고 부족하면 그때도 넓혀도 되고 그 나머지는 또 그때 가서 너비를 갖게끔 만들어주면은 또 보기 좋게 꾸며질 수 있으니까는
이 책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입력하기 전에 미리 대충은 꾸며놓고 쓰자 이거 얘기고,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초기 화면에 나와 있던 거는 일단 입력부터 해놓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꾸미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입력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어차피 결과는 입력을 하고 나서 꾸며놓고 입력하나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중간 과정을 봤을 때 꾸미느라고 입력을 못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꾸미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도 좀 조절을 하고, 좀 과하게 제가 높이를 조절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너비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특성상, 파워포인트에 있는 표의 특성상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중간에다 놓고, 중간이라는 거는 세로 중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좌우상에 가운데 맞춤을 좀 해주고, 그리고 글을 쓰면 좀 어떻게 했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우리 쪼개는 거, 셀 분할. 그렇죠? 네, 셀 분할 눌러서 두 칸으로 쪼갤 거란 말이에요. 두 칸으로 쪼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각각 쓰고, 그 다음에 세 개는 합치고, 두 개도 합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합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줄이 모자라, 줄이. 그럼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 옆으로 넘어가잖아요. 커서가. 여기 글자를 쓰고 넘어가고 쓸 거 아닙니까? 탭키를 누르면 이 마지막 줄에서 탭키를 누르면 커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줄이 생겨요. 자동으로. 근데 칸이 생기지는 않아요. 칸은. 그냥 칸만 맞춰놓고 나서 글자를 쓰다 보면 엔터를 치면은 줄 높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엔터를 치면 안 되고 탭키를 누르는 거예요. 탭키. 탭키를 누르면 밑에 줄이 생겨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나 이만큼 잘못 썼어. 이거 잘못 썼어. 없앨 거야. 그러면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이제 내용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줄을 지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나요? 행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삭제 가서 행이죠, 행. 줄이죠, 줄. 그럼 줄이 삭제가 되는 거죠. 또 필요하면 탭키 눌러서 늘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표를 완성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색깔을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표 디자인에 가서 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 중에 저기 밝게 보통 그 보통 두 번째 거 보통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끝에 머리 거를 눌렀더니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블럭을 잡아서 어디 갔더라? 디자인에 가면 여기 색깔이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녹색이 들어가는데 녹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글자 색깔이 하얀색 들어간단 말이에요. 글자 색깔을 또 하얀색을 써주면은 여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고 했을 때 최종 선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그러면 최종 엔터 치고 선발. 그러면 여기는 또 1차, 여기는 2차 해서 우리가 글자를 그 다음에 또 합칠 거는 또 합쳐야 되겠죠. 여기는 셀을 병합할 거는 병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글자를 써주시면은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꼭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거기 1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근데 여기는 또 행렬로 얘기를 해요. 1열에 일행 그렇게 표시 않고 일행 1열이라고 표시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책을 쓰신 분의 설명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할 때는 열 행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행의 일열이 아니라 일열의 일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 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습관적으로 행열로 표현한 거예요. 줄 칸으로. 근데 이제 몇 번째 줄이냐 몇 번째 칸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지 뭐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엑셀 같은 경우 우리 지난 기수 때 지난 분기 때 엑셀을 공부했었는데 엑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A의 첫 번째 셀, 뭐 B의 세 번째 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칸 줄이에요. A, B, C, D가 칸이고 1, 2, 3이 줄이니까는 그네들은 그렇게 칸 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일행 일렬이 A1이고 그 옆에는 뭐예요? B1이고 그렇죠. 표가 여기는 A1A가 아니라 1A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여기 A의 첫 번째 셀이니까 여기는 몇 번째 셀이에요? 여기는 예, C의 첫 번째죠. 세 번째 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칸이 여기 또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1차는 뭐예요? 이게 A의 두 번째 셀이고 여기는 B의 두 번째 셀이고 여기는 B의 세 번째 여기는 B의 네 번째 B의 네 번째 여기는 B의 다섯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다섯 번째 여기는 B의 여섯 번째 여기는 C의 두 번째 옆에는 D의 첫 번째 E의 첫 번째 F의 첫 번째 B가 없죠. 여기는요. B의 첫 번째가 없죠. 왜냐하면 A1과 B1은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얘를 쪼갰잖아요. 엑셀로 표현하면 쪼갤 수가 없으니까 합한 거라고. 합한 거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나오는 의미고 하여튼 몇 번째 줄이다. 얘가 몇 번째 칸에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뭐 다 해결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 책에 126쪽을 보시면은 병합할 거는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126쪽 하단에 구분, 경찰대, 육군사관, 해군사관, 공군사관하고 이렇게 썼는데 써놓고 봤더니 글자가 다 왼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어떻게 했어요? 127페이지에 블럭 잡아서 이렇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가운데로 놓고 중간에 놓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126쪽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책에서 좀 어색한 게 제목줄 블록 잡아서 제목줄 여기는 제목줄 블록 잡아서 가운데 놓고 내용 블록 잡아서 또 가운데 놨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통째로 다 블럭 잡아서 가운데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예. 한 번에 해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28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색상을 꾸미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했네요.
디자인에 가서 지금 보통의 중간쯤에 있는 걸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2010이고 우리 2013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색깔은 여기 있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있는 건 줄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줄이 없는 거고 밑에는 위아래만 줄이 있는 거고 여기는 각각 줄이 다 있는 거고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보통의 첫 번째 거는 가로줄만 있는 거예요. 세로줄이 없어요. 두 번째 거는 가로 세로가 줄이 없고 하얗게 들어갔어요. 하얗게. 그 다음 거는 위쪽과 아래 위아래만 줄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있는 건 뭐예요? 각각 셀마다 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셀마다. 그러면 밝게는 또 어떤 거예요? 밝게도 얼추 비슷해요. 어둡게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편한 구조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통 스타일 두 번째 강조 3이라는 걸 선택했다고 써 있지만은 우리 책은 2010이고 우리 화면은 2013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아니라 마지막 두 번째 줄 거기에는 색깔을 어떻게 스타일로 꾸밀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 색깔 넣어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주황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색깔을 달리 넣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131페이지 상단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하단에 글씨 들어 있잖아요. 원래 글자로 돌아가서 보면은 117페이지 보시면은 자료 제공은 한국교육평가연구소에서 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글자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파워포인트는 그냥 클릭하고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천상 삽입에 가서 어디야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뭐 여기다 써놓고 아래로 옮겨도 되니까 제가 써볼게요. 자료 한국교육평가연구소라고 해서 요 글자를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꼴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래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연구 자료 제공한 내용을 보여줘야 근거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경찰대 및 각 사관학교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시험 일정은 각 학교에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원서 접수는 언제고 시험은 언제 봅니다. 발표는 언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명시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교육평가연구소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좀 아쉬운 게 남았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뭐가 아쉽냐면은요 여기는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돼 있고 여기는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인데 여기는 월이 바뀌고 여기는 월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이 밀려나가기도 하고 안 밀려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게 날래나? 그냥 길게 옆으로 펼쳐놓는 게 좋을래나?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몇 월 며칠 10월 8일서부터 19일까지입니다 라고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줄이 한 줄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죠. 줄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럴 거라면 얘를 좀 나눠 쓰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단순하게 보이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뭐 복잡하네. 그렇죠? 예, 뭐가 복잡해.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내용이 다른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어차피 첫 줄이 네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줄. 아까 여기 두 줄이었는데 이걸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여기다가 줄을 하나 더 분리를 시켜서 1박 2일 동일한 거니까 1박 2일로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1차 얘들을 좀 줄이면 이 부분이 너비가 동일해질 수 있겠죠. 잠깐만, 너비를 동일하게 만들고, 아이고, 여기가 넓어져 버렸죠.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비를 좀 맞춰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하나로 다 들어왔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구분란을 좀 넓혔지만은, 넓히니까 여기가 보기 싫어서 뭐 좁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거예요. 표 안에서 이렇게 표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도 그려요. 대각선도.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대각선이 그려져요. 대각선이 그려지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지우개로 지워지는 거죠. 지우개로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거긴 셀이 하나가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여기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이제 여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동네가 하나. 그러니까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그린 데를 지우면은 합해지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클릭을 하면 사라지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133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실습 문제를 해볼 건데요. 지금 136쪽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136쪽에 나와 있는 거. 연도별 공시가격 비교. 이거를 지금 134쪽에 보시면은, 뭐 테마를 적용하라 그랬는데 테마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홈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제목에다가 연도별 공시가격 비교라고 쓰시고 이제 표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표 작성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13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성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예.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차 드셔도 되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곱미터. 몇 주 몇 주 했지? 몇 주, 몇 주, 몇 주? 열하나. 열흘. 열은 편한 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해는 열하나?
예? 이름이요? 제곱미터 글자 쓰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리을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렇게요. 요걸 누르시면 넓게 보이고 좁게 보이고 하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탭키 누르면 탭키 누르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양이 너무 많아서 또 옆으로도 펼쳐져야 되니까 예, 키보드를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가다가 제가 지금 제곱미터를 써야 되면 제곱미터는 5번에 있죠. 여기 5번이요. 요거잖아요. 5번이요. 그럼 이제 이 동네 가서 키보드로 O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네. 다시 7이네 7. 7번에 있는 거죠. 숫자로 7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마우스만 갖고 다 해결을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키보드가 어쩔 때는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요? M 제곱이라고 쓰고 요 2라는 숫자만 블럭 잡아서 글꼴에 있는 글꼴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여기는 뭐 위첨자를 해주면 위로 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뭐 H2O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 와서 아래 첨자를 써야죠. 아래 첨자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y 제곱은 뭐 ax 뭐 이런 거 쓸 때는 이거 이제 위첨자니까 그때는 위첨자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기호 단위들은 그나마 있었으니까 골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첨자 위첨자 쓰는 게 있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까 그 글꼴에 가보니까는요, 글꼴 대화 상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뭐 제가 연습성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hello, I am, 뭐, boy, 뭐, 이런 글자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이런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를, 보세요.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대문자가 되죠. 그렇죠. 예. 빼면. 그러니까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 I는 특히 대문자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아래 한 그래도 다 있어요. 이런 거는 대문자로 바꿔라, 소문자로 바꿔라,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은 어떤 거는 우리말이고 어떤 거는 영어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이 글꼴을 쓰는데 우리말은 아무래도 고딕 계열이 좋은 것 같고 영어는 다른 글꼴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궁서 그러면 다 궁서가 하는 거죠. 여기 가서 해서 그럼 다 해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꼴에 가보시면 우리말일 때는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체로 가고 영어일 때는 여기 있는 뭐 심선이라고 하는 이 글꼴을 쓴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글꼴을 서로 달리해 주는 거죠. 우리말일 때는 이런 거, 영어일 때는 저런 거. 그러면 우리말과 영어를 글꼴을 달리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한글 2007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정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이런 글꼴 같은 경우도요. 이런 글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글꼴에 들어가서 굴림 그럼 다 굴림이 되는 거고 궁서체 그럼 다 궁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일 때는 훈민정음체를 쓰고 영어일 때 여기 영어일 때 영문일 때는
맑은 고딕을 쓰고, 그 다음에 한자일 때는 아까 해서체 있었죠? 한양 해서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충이라고 쓰고 이 글자를 한자 키로 바꿔서, 이거는 해서고요. 그렇죠? 이거는 영어니까 한글이니까는 아까 훈민정음체였고요. 얘는 영어니까는 맑은 고딕이었고요. 글꼴을 서로 다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래 한글은 그런 기능이 강해요. 일본어일 땐 어떻고, 외국어일 땐 어떻고, 기호일 땐 어떻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우리말일 때와 영어일 때 두 가지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간격이라는 거 있어요. 간격. 글꼴의 글자와 글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되면은 넓어지는 거죠. 지금요. 글자가 좀 넓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만약 이걸 5로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글자가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러면 좁게, 그래서 뭐 10 이렇게 접을까요? 글자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자간이라 그래. 자간. 아래 한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글자 모양에 가면은 자간이라 그래. 자간. 그래서 자간을 줄이면 글자가 붙어요. 이렇게.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는 MS 워드, MS사에서 개발한 거니까는 아무래도 좀 다른 거는 있지만은 특별히 뭐라 할까? 세밀하게 꾸미는 기능은 없어요. 아래 한글은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는요,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기능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냐면은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더라도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게끔. 그래서 아래 한글은 1시간을 멋있게 만들려면 1시간을 투자해야 돼. 근데 아래 한글은, MS 워드는 멋있게 꾸밀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기능이. 근데 한 10분만 작업하면 대충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 MS 계열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거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정밀하고 좀 까탈스럽게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래 한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막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작업을 해서 꾸밀 수는 있겠지만은 어려워요. 그리고 대충 해도 멋있어 보여요. 예,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그럭저럭 보기 좋을 수 있어요. 예. 슬라이드 차트를 좀 볼게요. 137페이지. 슬라이드 차트는 표를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표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가지고 숫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숫자 값이.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프. 지금 137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 증가 추이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꺾은 선 그래프고 뒤편에 있는 거는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막대 그래프도 세로 막대가 있고 가로 막대가 있고 원형 그래프가 있고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타이틀, 제목을 그려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첫 타이틀에다 쓰겠고, 그 안에 내용을 쓰는데 추가라고 글씨만 쓰지는 않잖아요. 하루 종일 표만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사진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그래프가 빠질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판매 실적을 봤더니 그래프가 상승을 가리키더라. 아니면 하향을 가리키더라.
유지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를 보세요. 이 숫자를 보여주세요. 숫자. 이 숫자를 잔뜩 보여주면은 45억 6천에서 40억 7천 올랐네요. 44억 7,200에서 42억 4천을 줄었네요. 줄었어요.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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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고 줄었고. 이 숫자를 좌우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상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프로 출력하면 차트로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여기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그래프가 출력이 되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이 되니까는 이 그래프만 보면은 어디가 높다 낮다가 일목요연하게 보이잖아요. 어디는 파란 게 높고 주황이 높고 어떤 회색이 높은지 어디는 전체적으로 낮은지 전체적으로 높은지를 이 숫자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게 4억 2,500인지 4억 3,200인지 몰라도 그래프의 높이를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을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연습을 할 텐데요. 댁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오늘 공부하신 거 복습을 하시고 예습 차원에서 차트에 들어가 보면요.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로막대, 가로막대, 꺾은선, 원형 이런 거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뭐 주식형도 있고요. 분산형도 있고 방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연 이런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우리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할게요.